간병인이 회장 꼬셔서 유산 가로챘다.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악플 수만 개, 기자들의 추격, 온 국민의 손가락질. 저는 하루아침에 악녀가 됐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진짜 남기신 건 놀라웠습니다. 돈 한 푼도 아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녹음한 수백 개의 파일, 눈물로 얼룩진 감사 편지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 적어둔 일기. 은지야, 넌 내가 만난 마지막 천사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가족도 버린 외로운 노인과 세상 모든 비난을 감수한 24살 간병인. 이것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저는 정은지입니다. 3년째 이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죠. 하지만 요즘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아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회장님 병실로 가네. 매일 저기만 들락날락하잖아. 뭔가 수상하지 않아? 제가 담당하는 환자는 김태호 회장님이에요. 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이사장이시죠.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거의 말씀을 못하세요. 가족들 방문도 드물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십니다. 처음 회장님을 담당하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기존 담당자가 그만두면서 제가 맡게 된 거죠. 다른 직원들은 회장님이 까다롭다며 기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회장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매일 아침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반응이 없어도 계속 말을 걸어드려요. 식사 시간에는 직접 떠들여 드리고 약 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옆에서 책을 읽어드리기도 해요. 동료들의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왜 저 환자한테만 그렇게 신경 써? 분명 뭔가 있을 거야. 돈이라도 받는 건 아닐까? 그런 말들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이니까요. 어느 날 회장님의 둘째 아들 김민수 씨가 병원에 왔습니다. 한 달 만에 방문이었어요. 그는 제게 다가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간호사님, 우리 아버지한테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신가요? 특별한 일이라고 하시면요? 다른 환자들과 다르게 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답했어요. 환자분마다 필요한 돌봄이 다르니까요. 회장님께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서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민수 씨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후로 가족들의 방문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제게 향하는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저 간호사,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아버지한테 접근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가족들의 대화가 병실 밖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하지만 회장님에 대한 돌봄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회장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거의 반응이 없으셨거든요. 회장님의 눈에서 무언가 간절한 빛이 보였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대답은 없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회장님께서 저를 인식하고 계시다는 걸 말이에요. 병원 복도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계속됐습니다. 간호조무사 주제에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회장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거야. 돈이라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동료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질수록 저는 더욱 외로워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필요로 하신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 회장님 병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어드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회장님께서 희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너무 작은 소리여서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진심을 말이에요. 3개월 후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어요. 회장님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곁을 지키고 있었죠. 회장님, 저 여기 있어요.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제 손을 살짝 눌러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정치인들, 사업가들, 의료계 인사들이 모두 조문을 왔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절을 올렸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기엔 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간호사님도 와주셨네요. 회장님의 큰딸 김소영 씨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감사함보다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돌봐주셔서 고맙긴 하지만 말끝을 흐렸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어요. 사흘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김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은지 씨, 당장 변호사 사무실로 오세요. 목소리가 차갑고 화가 나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와보면 알아요. 지금 당장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회장님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얼굴들이 모두 굳어 있었어요. 변호사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정은지 씨, 고인께서 유언장에 당신을 언급하셨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고인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두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소영 씨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이게 뭐예요? 간병인 주제의 유언장에 왜 들어가 있어요?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정체를 드러내는군요. 처음부터 이런 목적이었나 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눈빛은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했어요. 특히 김소영 씨의 표정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실 때를 노린 거죠? 어떻게 접근한 거예요? 억울한 마음에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변호사가 개입했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 확인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대체 회장님께서 저를 왜 유언장에 언급하신 걸까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란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출근했더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은지야, 너 진짜 회장님한테 뭔가 했구나. 선배 간호사가 비꼬듯이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뉴스 안 봤어? 내가 유언장에 나온다면서?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벌써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환자 유언장의 등장에 논란. 기사 내용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를 마치 유산을 노린 악질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 가족들이 배우를 의심하고 있다. 간병인이 어떤 방법으로 접근했는지 조사 중. 댓글들은 더욱 악독했어요. 역시 돈 때문이었구나. 환자 이용해서 돈 뜯어내려 했나 보네. 간병인들 다 이런 거 아냐? 병원 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정은지 씨, 당분간 휴직하는 게 어떨까요? 원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알아요. 하지만 병원 이미지를 생각해야죠. 언론에서 계속 다룰 것 같으니까.
결국 저는 병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일한 곳을 이런 식으로 떠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어요. 기자들이었습니다. 정은지 씨 맞나요? 회장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인터뷰 좀. 전화를 끊고 폰을 꺼버렸어요. 하지만 집 앞에도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회장님을 진심으로 돌보려 했던 제 마음이 이렇게 왜곡될 줄은 몰랐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 오라고 하더군요. 가족들이 없는 자리에서 만나자는 거였어요. 정은지 씨, 유 원장의 전체 내용을 확인해 보니 상황이 좀 다릅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고인께서 당신에게 남긴 건 재산이 아닙니다. 기록물들이에요. 기록물이라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변호사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워 보였어요. 이것들을 당신에게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세상에 알리라고 하셨고요. 상자를 열어보니 놀라웠습니다. 녹음기, 두꺼운 수첩, 그리고 봉투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고인께서 병원에 계시는 동안 직접 기록하신 것들입니다. 목소리가 나올 때는 녹음을, 손을 쓸 수 있을 때는 글로 남기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가서 천천히 확인해 봤어요.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많이 약해진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오늘 새로운 간호조무사가 왔다. 정은지라고 한다.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 나를 사람으로 봐준다. 눈물이 났어요. 회장님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2021년 5월 2일. 은지가 또 밤늦게 책을 읽어줬다. 가족도 오지 않는데 이 아이는 왜 이렇게 해주는 걸까? 진심이 느껴진다.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은지는 내가 우울할 때를 안다. 말을 못해도 내 기분을 읽는다. 이런 사람을 처음 만났다. 오늘 은지가 내 손을 잡아줬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꼈다. 가족들이 은지를 의심한다. 마음이 아프다. 은지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봉투 안에는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제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은지에게 내가 나를 돌봐준 시간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 행복이었다. 고맙다. 가족들이 너를 오해할까봐 걱정이다. 하지만 너는 내가 아는 가장 순수한 사람이다. 내가 죽으면 이 기록들을 세상에 알려라. 너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싶다. 모든 기록을 다 보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회장님께서 저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두셨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할까요? 저 혼자서는 무리였어요. 그때 생각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만났던 기자 박수진 씨였어요. 의료 관련 기사를 쓰는 분이었는데 인상이 좋았거든요. 박수진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은지 씨? 요즘 뉴스에 나오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기자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나서 기록들을 보여드렸어요. 박수진 기자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걸 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장님께서 진실을 알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박수진 기자가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어요. 이거 진짜 회장님 목소리 맞나요? 네, 분명합니다. 필적 감정도 해봐야겠네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며칠 후 박수진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은지 씨, 모든 것이 진짜였어요.
필적 감정 결과도 나왔고 병원 CCTV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기사로 쓸게요. 진실을 알려야죠. 며칠 후 기사가 나왔습니다. 회장이 남긴 진짜 유언, 간호조무사를 향한 감사의 기록들. 부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돈이 아닌 마음을 남겼다. 기사에는 회장님의 녹음 파일 일부와 편지 내용이 공개됐어요. 댓글 반응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런 진실이 있었구나. 간호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가족들이 너무했네.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작된 거 아니야? 돈 받고 만든 각본일 수도. 그래도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수진 기자가 후속 기사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회장님과의 인연은 병원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디서 만나셨나요? 5년 전 제가 자원봉사를 할 때였어요. 그때를 떠올리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간호조무사가 되기 전 여러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그때 김태호 회장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지 얼마 안 된 때였죠. 처음 뵀을 때 회장님은 정말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말도 못하시고 표정도 없으셨거든요.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회장님을 어려워했어요. 반응이 없으니까 재미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지예요. 매번 똑같이 인사를 드렸어요. 반응이 없어도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창밖에 나무들이 초록초록해졌어요.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 반찬이 괜찮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회장님께서 처음으로 제 쪽을 보셨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님, 저보고 계세요? 대답은 없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오면 고개를 살짝 돌리셨어요. 음식을 드실 때도 조금 더 적극적이 되셨고요. 아주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 기간이 끝났을 때 정말 아쉬웠어요. 회장님께서 조금씩 나아지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헤어져야 했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일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마지막 날 회장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회장님, 저 이제 가야 해요. 그동안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때 회장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말은 못하셨지만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쉬워하신다는 걸 말이에요. 2년 후 우연히 회장님이 계신 요양병원에 취업하게 됐어요. 처음엔 회장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병실을 돌다가 익숙한 분을 봤어요. 회장님? 김태호 회장님이세요? 회장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눈이 커지셨어요. 그리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미소를 지으신 거였어요. 저예요, 정은지. 기억하세요? 회장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특별한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박수진 기자가 메모를 하면서 물었어요. 그럼 회장님이 처음부터 당신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담당 간호조무사가 되면서 더욱 가까워졌죠. 회장님은 제가 자원봉사할 때보다 훨씬 많이 회복되셨어요. 간단한 단어는 하실 수 있었고 감정 표현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은지, 고마워. 처음 들어보는 완전한 문장이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회장님도 저한테 소중한 분이세요. 그날부터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신뢰가 생겼어요.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회장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신 건 가족들의 무관심이었어요. 아들, 딸들이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거든요. 와서도 몇 분 있다가 바로 가버렸어요. 아버지, 잘 계세요. 바빠서 자주 못 와요. 그런 말만 남기고 가버리는 가족들을 보면 회장님이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회장님께 가족 같은 존재가 되려고 했어요. 생일날에는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드렸고, 명절에는 송편도 가져다 드렸습니다. 매일 손을 잡아드리고 이야기도 들려드렸어요. 회장님께서 저를 딸처럼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은지는 내 딸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도 뭉클했어요. 저 역시 회장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박수진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유 원장에 당신을 언급하신 거군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지금도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데.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회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박수진 기자의 후속 기사가 나간 다음 날이었어요. 회장님 가족들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일찍 김소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은지 씨, 이게 뭐예요? 기자까지 매수해서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매수라니요? 저는 그냥 진실을. 진실이라고요? 우리 아버지를 이용해서 동정을 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김소영 씨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5년 동안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죠? 자원봉사부터 시작해서 말이에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순수했던 자원봉사 경험까지 이렇게 해석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그만해요.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점심때쯤 김민수 씨가 집 앞에 나타났어요. 표정이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정은지 씨, 나와서 얘기해요. 마주 앉으니 그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이제 그만두세요. 언론 플레이 말이에요. 언론 플레이가 아니에요. 회장님께서 남기신 진짜 기록들이 기록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우리 가족은 당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민수 씨가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여기 돈이 들어있어요. 이걸 받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순간 모욕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돈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다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명예, 유명해지고 싶어서? 회장님의 뜻을 지키려는 거예요. 김민수 씨가 비웃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했다고 생각해요? 병드신 분의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회장님을 그렇게 말하다니요. 회장님은 정신이 온전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분명하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이라니요.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죠? 그날 저녁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회장님 가족들이 직접 언론에 나선 거였습니다. 김소영 씨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 나왔어요. 저희 아버지는 병환으로 인해 판단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용한 거죠. 5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명목으로 말이에요. 방송이 끝나자 댓글들이 다시 돌아섰어요. 역시 계획범이었구나. 5년 동안 노린 거 봐라. 병든 노인 등쳐먹는 년.
간병인들 다 믿으면 안 되는구나. SNS는 더 심했어요. 제 사진까지 돌아다니면서 온갖 악플이 달렸습니다. 얼굴부터 심상치 않네. 이런 애들이 제일 무서워. 병원에서 일하면 안 되는 인간. 박수진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은지 씨, 괜찮으세요? 기사 댓글 봤는데 너무 심하네요. 힘들어요. 진실을 말했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가족들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더 기다려봐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악플과 비난에 시달려야 했거든요. 가족들의 공격은 계속됐어요. 김민수 씨가 또 다른 언론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간병인이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런 피해자일 수 있어요. 부적절한 관계라니요. 이런 식으로 매도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저에 대한 추측과 루머가 퍼져나갔어요. 정은지 과거를 파봐야겠어. 다른 환자들도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걸. 병원에서 일하면 안 되는 위험인물. 제 과거까지 캐내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누군가 저를 알아보고 손가락질했어요. 저 여자 TV에 나온 그 간병인 아냐? 맞는 것 같은데? 진짜 뻔뻔하네. 그때부터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졌어요. 집에만 있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회장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이 있었거든요. 진실을 알리는 것 말이에요. 회장님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끝까지 해낼게요. 혼자서 중얼거리며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회장님의 뜻을 저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회장님의 기록을 다시 보다가 특별한 날짜를 발견했어요. 3월 28일 회장님의 생일이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글귀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올해도 생일을 혼자 보냈다. 아이들은 바쁘다고 하더군. 은지만이 작은 케이크를 가져다 줬다. 고마웠다. 그때가 떠올랐어요. 작년 회장님 생일날 말이에요. 그날 아침 출근해 보니 회장님께서 평소보다 더 우울해 보이셨어요. 뭔가 특별한 날인 것 같았는데 아무도 축하해드리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회장님, 오늘이 생신이시죠? 회장님께서 놀란 듯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한 살 더 드셨네요. 회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마 오랜만에 생일 축하를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급하게 근처 케이크 가게에 달려갔어요. 작은 케이크 하나를 샀습니다. 촛불도 함께 준비했어요. 회장님, 깜짝 선물이에요. 케이크를 들고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회장님께서 눈을 크게 뜨셨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회장님. 촛불을 켜드렸어요. 작은 불빛이 회장님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소원을 빌어보세요. 회장님께서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시더니 촛불을 끄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얼마나 감동받으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안 오시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회장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바빠. 모두. 그 말이 얼마나 쓸쓸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자식들이 아버지 생일도 챙기지 않다니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케이크를 작게 잘라서 드렸어요. 회장님께서 천천히 드시면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맛있어요? 응. 달아. 오랜만에 들어보는 긍정적인 대답이었어요. 그날 회장님께서 평소보다 많이 웃으셨습니다. 저녁 시간에 작은 편지를 써드렸어요. 회장님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항상 회장님을 응원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은지올림. 편지를 드리니 회장님께서 한참 동안 읽어보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김소영 씨가 갑자기 병원에 왔어요. 어떤 일로 온 건지 모르겠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차가운 인사였어요. 회장님께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생신이셨는데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김소영 씨가 저에게 날카롭게 물었어요. 죄송해요. 그냥 조용히 축하드리고 싶어서. 우리 가족 일에 왜 끼어드세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회장님께서 불편해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소영아, 괜찮다. 회장님께서 말리셨지만 김소영 씨는 화가 나 있었어요. 아버지, 간병인이 이렇게 나서는 게 정상인가요? 은지는 좋은 아이야. 회장님께서 저를 감싸주셨어요. 하지만 김소영 씨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김소영 씨가 저에게 경고하듯 말하고 나갔어요. 그 후 병실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 죄송해요. 제가 괜한 일을 벌인 것 같아요. 아니야. 고마워. 회장님께서 제 손을 다시 잡아주셨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 그 말을 들으니 다시 눈물이 났어요. 회장님께서 그렇게 외로우셨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회장님. 그날 밤 늦게까지 회장님 곁에 있어 드렸어요. 평소보다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이 회장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날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작은 케이크 하나였지만 회장님께는 큰 의미였을 거예요. 수첩에 적힌 또 다른 글이 생각났어요. 은지 덕분에 잊을 수 없는 생일이 되었다. 이런 마음을 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정말 고맙다. 회장님께서 얼마나 감동받으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 순수한 기쁨을 가족들은 왜 몰라줄까요? 박수진 기자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있었구나요. 네, 회장님께서 가장 행복해 하셨던 순간 중 하나였어요. 가족들이 이 이야기를 안다면 생각이 바뀔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진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해요. 회장님의 환한 미소가 말이에요.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유 원장에 대해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은지 씨, 한 번 더 만나야겠어요. 고인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또 무슨 일일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니 새로운 봉투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건 고인께서 특별히 봉인해 두신 거예요. 당신이 와야만 열어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 한 장과 USB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부터 읽어봤습니다. 회장님의 글씨였어요. 은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너에게 마지막 부탁이 있다. 손이 떨렸어요.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달라. USB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다. 너만이 내 진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서전을 써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왜 저에게요? 가족들은 내 사업 성공담만 기억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다. 외로움과 후회, 그리고 마지막에 만난 너라는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눈물이 났어요. 회장님께서 저를 선물이라고 하시다니. 이 책의 수익은 모두 기부해달라. 나처럼 외로운 환자들을 위해 써달라.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편지 마지막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를 오해하더라도 괜찮다. 나만은 안다. 너는 내가 만난 가장 순수한 영혼이라는 것을. 너는 내 마지막 가족이다.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가족이라고요. USB를 확인해 보니 회장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내용을 혼자 준비하셨을까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해 봤어요. 나는 김태호다. 이 이야기는 내 인생의 진실이다. 성공한 사업가로만 기억되고 싶지 않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이건 언제 녹음하신 걸까요? 젊은 시절 나는 돈만 생각했다. 가족보다 사업이 중요했다. 그 결과 아이들과 멀어졌고 아내도 일찍 세상을 떠났다.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병이 들고 나서야 깨달았다. 진짜 소중한 건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너무 늦었다. 회장님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그런 내게 천사 같은 아이가 나타났다. 정은지라는 아이가. 그 아이 덕분에 내 마지막 시간이 행복할 수 있었다. 제 이름이 나오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박수진 기자에게 이 내용을 보여줬어요.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회장님께서 직접 자서전을 준비하셨다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으로 만드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출판사 연결도 해드리고요. 몇 달 후 책이 완성됐어요. 제목은 마지막 가족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이름으로요. 출간 전에 가족들에게 먼저 보여드렸어요. 김소영 씨와 김민수 씨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김소영 씨가 책을 받아들고 당황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쓰신 자서전이에요. 저에게 출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허락도 없이 어떻게.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김민수 씨가 책을 훑어보더니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책에는 회장님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자식들과의 관계에 대한 후회, 그리고 저에 대한 감사함까지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요? 김소영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처음으로 의심이 아닌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회장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을 뿐이에요. 책이 출간되자 큰 반향이 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장님의 솔직한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분이셨구나. 간병인을 의심했던 게 미안하다.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다. 댓글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드디어 사람들이 진실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약속대로 책의 수익은 모두 기부했어요. 외로운 환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말이에요. 기부 행사에서 김소영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은지 씨,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사과였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네요. 당신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주셨어요. 괜찮아요. 저도 회장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아버지께서 당신을 가족이라고 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그날 처음으로 김소영 씨와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제야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조용한 곳이에요. 이전처럼 시선을 받지 않아서 마음이 편합니다. 마지막 가족이라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장님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김소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은지 씨, 시간 괜찮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만난 김소영 씨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일이 다가와서 연락드렸어요. 함께 참석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깜짝 놀랐어요. 가족 행사에 저를 초대하다니요. 제가 가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아버지께서 가장 만나고 싶어 하실 분이에요. 기일 당일 회장님 묘소에 갔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묘비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회장님, 저 왔어요. 잘 계시죠?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근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환자분들을 가족처럼 돌보고 있습니다. 김민수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은지 씨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아버지가 진짜로 원하시던 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못해준 걸 대신 해주셨어요. 그날 가족들과 함께 회장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회장님께서 주신 마지막 선물을 다시 봤어요. 작은 상자 안에 들어있던 반지였습니다. 유언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은지에게 이 반지를 준다. 이것은 내 아내가 끼던 것이다. 진짜 딸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다. 회장님께서 저를 진짜 딸로 여기셨다는 증거였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요즘 새로운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회장님 생각을 많이 해요. 88세 할머니 박영희 씨는 치매를 앓고 계세요. 가족들이 자주 오지 않아서 외로워하십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매일 아침 인사를 드려요. 회장님께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누구세요? 똑같은 질문을 하셔도 인내심을 갖고 답해드려요. 저는 은지예요. 할머니를 돌봐드리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어느 날 박영희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따님. 할머니께서 저를 딸로 착각하신 거였어요.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어요. 회장님께서 느끼셨던 그 마음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돌봐주는 사람에게서 가족의 정을 느끼시는 거였겠죠. 박수진 기자가 후속 기사를 쓰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1년 후 근황을 다뤄보고 싶어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후회는 없으세요?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는데.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후회가 없을까요? 후회 없어요. 회장님을 만나서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어떤 걸 배우셨나요? 사람은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요. 그 말이 제 진심이었어요. 회장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제가 회장님께 드린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힘이었거든요. 요즘 가끔 병원 후배들이 찾아와요. 환자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물어보거든요. 선배님처럼 하고 싶어요. 환자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간병인이 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회장님 이야기를 해줘요. 환자분을 가족처럼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전달돼요. 지금도 매일 밤 회장님께 안부 인사를 드려요. 회장님,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요. 내일도 잘 부탁드려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회장님께서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세상에는 여전히 외로운 환자분들이 많아요. 가족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회장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말이에요.
사람은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면서요. 지금도 저는 다른 병원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어요. 회장님께서 남겨주신 교훈을 가슴에 안고 말이죠. 사람은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세상에는 아직도 외로운 환자분들이 많아요. 가족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저는 그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비록 혈연은 아니어도 진심으로 돌봐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회장님, 저 잘하고 있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라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여행이었습니다.